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보셨죠? 제가 답답했던 107분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조국 전 장관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핵심은 조국 전 장관이 고초를 겪었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의 그 인사협의 소동에 관해서 초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그 중에서 이제 그 고초를 겪었다는 부분, 고초가 뭡니까? 옛날 우리 독립운동 하던 뭐 안중근 의사라든가 유관순 열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일제 그 치하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고 뭐 숨을 거두고 뭐 하는 우리가 흔히 그런 거를 고초라고 합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가서 조사받은 것은 무엇이죠?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고초라고 얘기하고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국을 놓아주자. 물론 수사와 재판 절차에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놓아주자 얘기를 하면서 고초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관련한 검찰에도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의 대법원 판사들에게도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대통령의 강한 욕구를 거기에 담아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영향을 받고 안 받고는 뭐 검사들, 판사들 그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세계관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대통령으로서는 영향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합리적 추정이죠. 그게 하나 우선 팩트로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소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월 13일에 그 뭐 디지털 소통 기획관인가 무슨 센터장인가 하는 그 친구가 나와서 우리가 국민청원이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인권 침해 사례가 많다 하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부분을 국가인권위원회로 보냈다. 조사를 해달라고. 근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보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면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짓말로 보입니다. 거짓말. 자, 우선 첫 번째요. 국가인권위원회는요. 이게 청와대 그 국민청원은 익명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익명으로 만약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각하합니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직권조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직권조사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명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을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는 실명으로 세탁을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접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국가인권위에서 당일 바로 반송을 했는데 그 반송 이유가 뭐냐면 청와대에서 착오라면서 반송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린 반송했다 그러는데 청와대에서는 그 직후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클릭을 2번 해서 2번 접수를 시켰는데 하나는 제대로 됐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확인해서 보니까 그 하나도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제대로 안 된 이유는 실명으로 적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서 접수한 사람만 실명이고 실제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은 익명이다. 그러니까 아예 요건이 안 됩니다. 요건이. 근데 그걸 요건이 돼서 접수했고 마치 무슨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거짓말. 어쨌든 이건 소동입니다. 그럼 왜 이런 소동이 벌어졌을까? 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동안에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것을 국민 여론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왜 국민 여론화시키려고 했을까? 그거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우선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최종적인 목표는 이거는 저의 추정입니다만은 이런 소동으로 미루어 볼 때 최종적인 목표는 조국은 무죄다. 그런 국민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 그 친문
친문인사들 간에 조국 백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며칠 만에 3억 원이 모였다고 하죠. 지금도 뭐 그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억 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뭐 공지영 작가가 뭐 조국팔이다 뭐 이런 그 SNS에 올리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최민희 전 의원 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소송이나 뭐 이런 거에 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에 대한 자금도 같이 마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조국 백서 뭘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도 지금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부터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송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을 지금 조국 백서에 담겠다. 뭐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는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걸 담겠다는 걸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건 100% 소송에 걸리게 생겼거든요. 왜? 너무나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럼 일방적인 건 뭐냐? 아마 그 관련 보도가 다 허위다. 관련한 검찰의 브리핑도 다 허위다. 조사가 인권 침해가 많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는 조국 백서에 담을 내용이 상당 부분 허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소송에 대비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국 백서를 만든다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것도 역시 조국은 무죄다 하는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것 아닌가. 몰고 가기 위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 결정적인 것 하나. 제가 그렇잖아도 여권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뭐 내가 다 물어볼 수는 없고 한 두어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 조국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무죄라고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뉘앙스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또 한쪽은 그거 무죄를 만들어야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여권 관계자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열쇠가 하나 딱 풀렸습니다. 앞에 쭉 문재인 대통령의 고초 얘기부터 국민청원 소동, 국민청원 이첩 소동, 조국 백서 이런 걸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는 조국 무죄 만들기다. 그러면서 이 여권 관계자 얘기들은 판사들도 옛날과 다릅니다. 또 다르다고 합니다. 점검을 일부 해본 것으로 압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릅니다. 판사들?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판사 뭐 우리법연구회나 아니면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뭐 그 출신들이 지금 법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죄를 무죄로 만들지 못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여권 관계자들은 그래서 무죄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죄를 확신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그 여러 가지의 일련의 활동들이 결국 무죄 만들기의 일환이구나. 저는 이렇게 합리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조국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가? 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런 내용은 최종적으로 확인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분석가, 평론가들이 볼 때 드러난 현상,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뭐 조국 백서, 국민청원 소동, 이 말도 안 되는 국민청원 소동. 아니 어떻게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서를 주고받았는데 이렇게 말이 서로 다릅니까? 왜 그럴까? 의욕과 의지가 앞서기 때문에, 의도가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그 활동, 그 이상한 활동, 수상한 활동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곧 조국 무죄 만들기다. 그게 여권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제가 어느 정도 확인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정말 조국은 무죄가 될 것인가? 그럼 조국 무죄 만들기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얘기했더군요. 리사이클링, 재활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국이 만약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이 조국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열광할 것입니다. 열광하겠죠. 그리고 상당수의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김가민가 하던 사람들도 조국이 무죄야? 그럼 뭐야 윤석열 검찰은? 윤석열 검찰 나쁜 놈들이네.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은 곧바로 2022년 대선 주자로 떠오르겠죠. 그걸 노리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얘기한 건 그거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과연 이들의 시도가 성공할 것이냐. 뭐 저도 기대를 섞어서 반영한다면 택도 없는 소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냉철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의혹에 대해서 사실은 서울 동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때 권덕진 부장판사가 뭐라고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구속사유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각을 했는데 기각을 해가면서 거의 길게 기각사유를 썼습니다. 저는 뭐 그 기각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혐의는 소명됐다고 했습니다. 혐의는. 감찰 무마 의혹은 소명이 됐다. 그러나 부인이 뭐 이러저러한 일로 해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뭐 이런 점점 등을 들어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혐의가 소명됐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혐의가 소명됐답니다. 지금 권덕진 부장판사가 그렇다고 뭐 최종적인 판결을 한 건 아니지만 구속영장을 보아가면서 이 혐의는 소명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건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 건은 별도의 건이죠. 또 하나. 그거 외에 지금 불구속 기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표창장 위조 의혹의 공범 또는 본인이 주범 서울대 공익인권센터에서 그 다음에 아들의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로펌에 있을 때 했던 그 위조 의혹 이런 것들은 지금 물론 뭐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인멸 교사 의혹 뭐 이런 것도 뭐 PC 뭐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과연 무죄를 만들 수 있을까? 글쎄요. 뭐 우리 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그러면 권덕진 부장판사와 같이 혐의가 소명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뭐 1심 한 번의 재판이다 그러면 혹시 그 우리 법연구회 출신이 그걸 맡아서 뭐 이상하게 그 결론을 이끌어갈지 모르겠으나 1심, 2심이 있는데 적어도 2번에 있고 대법원이야 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니까 뭐 그렇다 쳐도 있는데 과연 이게 무죄가 나올까?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상당수가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조국 무죄. 처음에는 서초동 시위라는 것이 뭐 검찰개혁이라고는 뭐 구호를 내세웠지만 그건 결국 조국 수호, 조국 지키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조국을 검찰에서 여러 가지 뭐 표창장 위조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사모펀드 관련한 이런 것들, 공직자윤리법 위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조국을 구속을 안 했지만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아직 그 부분은 뭐 추가 기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저는 뭐 재청구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아니면 거기에 추가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한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지만 만약에 여튼 그 부분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제 무죄 다툼을 계속 할 텐데 그러면 여튼 조국 지키기는 실패했습니다. 지키기는. 왜냐하면 2건으로 지금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2건이 아니죠. 뭐 여러 건이긴 하지만 여튼 조국 일가 개인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기소가 됐고 지금 그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뭐 구속 기소든 불구속 기소든 그러면은 이렇게 기소가 되니까 이 2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 지키기는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구하기를 해야 됩니다. 구하기는 뭐냐? 무죄 만들기다. 이거죠. 무죄 만들기.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1년의 과정을 보면 이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아마 이런 유사한 또
행태들,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다는 가설을 세워놓고 쭉 한번 그 행태를 보면 아,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하는 식으로 유추가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가설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거는 제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유추해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